안녕하세요. 율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유닉스라고 하는 녀석이 탄생했는데 그로부터 약간의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유닉스가 유료화가 돼요. 그러면서 그 유료화에 대한 반발을 사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무료 버전의 유닉스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세계 여러 곳곳에 또 시대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픈소스 유닉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일단 다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T&T라고 하는 회사의 그 연구소, 바로 벨 연구소에서 만들었죠. 그런데 이 AT&T가 뭐 전화기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전기 또는 전자 또는 이제 컴퓨터까지 그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너무 거대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면 그 거대 기업에 의존하는 미국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법원에서 AT&T를 7개 회사로 나누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땅땅땅. 그래서 나눠진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뭐가 이제 이루어졌냐면, 그 7개로 나눈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거대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모든 청년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결정되었던 거고, 많은 지원자들이 경쟁이 생기고 패배자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인재들이 다 그쪽에 몰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새로운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거의 사막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걸 7개로 나눴을 경우에 정말로 그러면 잡초라도 잘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결정을 하게 됐었죠. 지금은 더 잘 됐죠. 7개 회사가 나눠진 다음에 만들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조그맣게 만들어진 회사들이 지금은 거대 기업이 됐는데,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기타 등등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굉장히 큰 기업들이 그 당시 이후에 만들어진 기업들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AT&T가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더 키울 수 있었겠지만,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예 손도 못 대게 막아놨죠. 그래서 AT&T는 그 중요한 유닉스를 만들어내고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없게 되죠.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만들어 놓은 녀석을 처음에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무료 배포했지만, 나중에 이것을 더 이상 연구할 수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면서부터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닉스의 유료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것을 파는 것까지는 상관없는데요. 그 팔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곳에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팔다 보니까 그것이 서로 팔리고 또 팔리고 하다 보니까 여러 제품들의 유닉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표준이 서로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유닉스는 좀 표준을 맞춰보자 라고 해서 포식스라는 규격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시스템 5 계열의 SVID라고 해서 AT&T 시스템 5 계열의 인터페이스를 맞춰서 만드는 유닉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료 버전이죠. 이런 유료 버전의 유닉스에 그런 반기를 드는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을 내고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우리가 유닉스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룹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보시면 GNU, is not Uni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 유닉스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돈 내고 파는 상용 유닉스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NU라고 하는 단체가 이제 이걸 설립하게 되죠. 무료 소프트웨어 기구를 설립하고 나서 유닉스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만들자, 내가 무료 버전 유닉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2명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나중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 유닉스는 굉장한 소프트웨어죠. 굉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공부할 목적으로라도 그 소스를 들여다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코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안정된 버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GNU가 만든 굉장히 많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 유틸리티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유닉스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일정 부분은 성공을 했죠. 문제가 생겼어요. 유닉스는 크게 따지면은 유닉스 코어에 해당되는 커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커널 위에서 돌아가는 유틸리티들이 있는데, 유틸리티들은 우리가 수많은 개발자들이 모여서 또는 프로그래머들이 모여서 또는 해커들이 모여서 만든 결과물로서 좋게 만들었는데, 이 커널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커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어, 한동안 이제 정체가 되죠. 근데 이제 GNU라고 하는 단체에서만 무료 유닉스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모든 대학에서는 다 그 초창기에 첫 버전의 무료 버전의 소스 코드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UC 버클리 대학에서 유닉스 코드를 다시 재해석해서 완전하게 커널까지 다 만드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료로 또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료로 배포할 당시에 이미 유닉스가 유료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소송을 당하면서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때쯤 이게 노벨사로 팔리면서 소송을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숨 돌게 되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 또 무료 버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사진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리누스 토발즈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학원생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조그만 컴퓨터잖아요. 이 사람이 관심 가졌던 것은 그거예요. 유닉스라고 하면은 그 여러 사람이 사용하고 여러 프로세서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CPU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CPU라고 하면은 이제 유닉스 머신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데스크탑에서 돌아가는 조그만 PC, 인텔 CPU를 쓰지 않고요. 유닉스 머신은 유닉스 머신에 맞게 리스크 칩이라고 하는 성능 좋은 칩을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고가의 칩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당시 인텔 칩에서는 원래 처음 나올 때부터 멀티 프로세스가 불가능한 녀석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 유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CPU 환경이 아니었는데 80286이라고 하는 넘버링을 갖고 있는 녀석이 CPU가 나오면서부터 거기 아키텍처가 바뀌었어요. 조금 성능이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멀티 프로세스가 가능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텔 CPU에서 그 유닉스 머신에서만 돌아가는 유닉스라는 OS가 내가 갖고 다니는 노트북에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좋잖아요. 돌아갈 수 있다면은. 그리고 유닉스라고 하는 그 어드민의 계정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함, 그것을 만끽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유닉스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스그룹에 포스팅을 해요. 뉴스그룹이라고 하면 요즘 굉장히 생소할 텐데 옛날에는 이제 답변형 게시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죠.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게시글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요즘처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없었어요. 인터넷은 무조건 문서를 오로지 리드 온리, 내가 작성할 수 있다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읽을 수만 있는 문서를 한쪽에선 제공하고 한쪽에선 보기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계층으로 답변을 계속 추가해서 할 수 있으려면은 뉴스그룹이라고 하는 걸 이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답변은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거나 그 뉴스그룹에다 이걸 포스팅하게 됩니다. 뭐 미닉스라고 하는 걸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 무료 OS를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 취미라고 있고요. 이렇게 커다란 지윤처럼 커다란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386, 486 이런 AT 클론에서 돌아가는 인텔 칩에서 돌아가고 있는 걸 만들고 있다고 뉴스그룹에 올려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올립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 중에서 UX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그것을 어느 정도를 좀 프로페셔널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겠죠. 왜? 진짜 비싼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서도 유닉스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의 컴퓨터에도 돌려보겠죠. 그죠? 잘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겠죠. 그죠? 왜 안 돌아갔을까요? 사양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 사양에 맞게끔 조금 고쳐봤겠죠. 고쳐보니까 어느 날 성공했겠죠. 기분 좋았겠죠. 그래서 포스팅을 다시 올리겠죠. 뭐라고? 나와 같은 사양을 쓴 사람들은 이걸 한번 고쳐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사용률도 올리겠죠. 그러면서 이게 점점점 확대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몇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를 나도 한번 써보겠다, 나도 써보겠다고 하면서 내 컴퓨터에 돌아가는 유닉스 굉장히 든든한 기분이잖아요. 어드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삽시간에 커지게 되죠. 이 사람이 시작한 리눅스가 지금은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에 의해서 계속 업버전되고 새로운 배포본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벤더들이 참여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유닉스가 되었습니다. 자, 유닉스는 어쨌든 이렇게 AT&T를 통해서 유닉스 쭉 퍼져오다가 여기서 이제 무료로 배포된 것들이 있다가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쭉 계보를 이어갑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이쪽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8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에 다니던 이제 앤드루 타넨바움이라는 교수가 교육용으로 유닉스를 만들었어요. 교육용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유닉스, 미니멀한 유닉스였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리눅스 토바지고요. 그 학생이 이걸 가지고 이제 리눅스를 만들게 된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그 유료화된 유닉스 머신 중에서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낯익은 그런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애플의 맥OS가 보이시죠? 이건 이제 유료 버전 유닉스고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리눅스 토바지가 만든 그런 리눅스가 여러 배포분으로 나눠져요. 오픈 소스라고 하면 무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무료는 맞는데 오픈 소스에도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픈 소스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사용되는 라이선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무료 버전의 라이선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